네, 안녕하세요. 쿠첸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은 단도박 그날까지 단도박 캠프를 보게 되었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버티자 형이라는 분이 같이 모임에 참여하기로 했는데 아쉽게 사정이 있어서 못 오게 되었고요. 그래서 소감문을 제가 대신 발표하려고 합니다. 네, 시작해 보겠습니다. 2013년 농협물류센터에서 근무하면서 회사 과장이 스포츠 토토 예상 결과를 적어서 저에게 대신 마킹해오라는 것으로 도박을 알게 되었습니다. 매번 5만원씩 걸면서 40만원씩 당첨이 되는 것을 보며 그때는 그것이 도박이라는 생각보다는 신기하다라는 마음이 들면서 심부름을 했었습니다. 토토방까지 가는 거리가 500m 정도 되는 거리였는데 과장이 당첨되면 꼭 짜투리 돈을 제게 심부름 값으로 줬었습니다. 그래서 기분 좋게 다녀오곤 했었습니다. 그러다 제가 축구를 좋아하는 것을 안 과장이 14경기를 맞추는 승무패를 한번 해보라고 주길래 제가 아는 선에서 14경기를 걸었고 그게 전체 승무패를 맞추며 1등이 되어버렸습니다. 딱 4천만원을 벌었는데 당첨금이 6천만원인가 되는 것을 보면서 처음으로 내가 할 이라는 생각이 들면서 제가 도박이라는 것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스포츠 토토를 시작하면서 되게 잘 맞았었습니다. 5천원을 걸고 15만원씩 꾸준히 맞으면서 이건 진짜 재테크다 라는 일념하에 나름 공부도 하면서 토토에 임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토요일 저녁 8시쯤 축구를 걸어야 하는데 깜빡하고 못 걸고 온 날이 있었습니다. 원래 가던 토토방은 문은 다들 상태였고 급한 김에 인터넷 스포츠 토토 사이트에 들어가서 베팅을 하려는데 마감 시간이 돼버리면서 베팅을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가려고 했던 14경기 맞추기 승무패가 또다시 맞아버리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당시에는 정말 너무 아깝고 너무 후회스럽고 했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팅 시간이 제한 없는 곳을 찾다가 불법 사이트를 알게 되어 처음으로 불법 토토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베팅을 하다가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 아깝고 해서 실시간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찾게 되면서 사다리 파워볼을 알게 되면서 저의 비극은 시작되었습니다. 24시간 돌아가는 게임, 새벽에도 충전이 가능한 시스템, 신분조회도 없는 무분별한 가입, 이것이 저를 미치게 만들었고 제가 가진 돈을 다 넣으면서 실시간 게임을 했습니다. 그러다 처음으로 가진 돈을 다 잃게 되면서 돈을 마련할 방법을 찾아다녔는데 농협에 다니고 있던 저에게 대출 문턱은 너무나 낮았고 대출 문의를 하자마자 2일 만에 2천이라는 돈을 대출받기에 이릅니다. 그 2천만원은 정확히 4일 만에 다 호금으로 날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부모님께 도박에 대해 처음으로 오픈하게 되었고 부모님은 정말 흔쾌히 2천만원을 갚아주셨습니다. 그리고 농협을 그만두면서 아버지 아시는 회사에 들어가 일을 하게 되면서 약 3개월간 도박이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나물에 그 밥이라는 옛말이 딱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도박을 하면서 알게 된 친구가 자신은 도박을 하지 않고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서 저에게 같이 종업할 것을 이야기했고 저도 도박으로는 돈을 따지 못했던 사람인지라 도박하는 사람을 이용해서 돈을 벌 수 있다는 그 친구의 말에 현혹되어 다니던 회사에서 대출을 바짝 받아 4천만원이라는 돈을 들고 서울로 가게 되었습니다. 사무실을 차리고 그럴듯한 사이트를 만들어 사람들을 모집하는 직종. 네, 다들 아시고 또 다들 실을 떠시는 총판. 그게 바로 그 친구가 저에게 도움을 요청한 직업이었습니다. 제가 가지고 온 돈으로 보증금 절반과 제가 사용할 컴퓨터 4대와 VPN까지 준비하면서 일을 시작했고 수익은 엄청나게 발생했습니다. 매주 500~600만원씩은 벌게 되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길은 너무 어려운 길이었습니다. 정산이 되는 날 빚을 갚으면 되는데 꼭 그날만 되면 같이 총판하던 친구와 그 주변 총판들과 어울리면서 안 좋은 쪽으로 돈을 쓰게 된 것입니다. 원체 유흥을 좋아하지 않던 저라서 유흥에 돈을 쓰지는 않았지만 명품 같은 곳에 눈을 뜨면서 절대 사지 못할 시계나 가방 등을 사는 사치에 빠지게 되었고 이는 제가 총판의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상황까지 이르게 됩니다. 수익은 점점 더 크게 발생하지 내 사치는 더 커지지. 서울의 유명한 호텔은 다 이용해봤을 정도로 한 달 생활비가 5~6천까지 갈 정도로 돈을 막 쓰고 다녔었던 제게 그 반전의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건 제 친구가 운영하던 사이트가 계좌가 털린 것도 아니고 사이트 자체가 털리게 된 사건이었습니다. 친구들이 저희 사무실로 들이닥쳤고 저는 친구를 무시하고 가지고 있던 제 기기들과 명품, 현금을 다 두고 창문을 열고 복도를 따라 도망쳤고 그 친구는 잡힌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
그 이후 제 삶은 매우 암흑길을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가족들과 연락도 끊고 친구들 연락도 끊고 숨어 지낼 곳을 찾다가 원래 알고 있던 친구 아버지가 원룸을 운영하셨어서 그 친구 도움으로 방을 하나 얻어 숨어 지내게 되었고 경찰에게 걸리지 않기 위해 일반적인 학원에 취업하여 사무직으로 일을 하며 지냈습니다. 그리고 대출이 연체가 되기 시작했는지 독촉 전화가 빗발치게 들어오게 되면서 숨어 지내는 동안 번호를 4번은 바꾼 것 같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마음 한켠에 부모님이 너무 뵙고 싶었던 적이 있어서 버스를 타고 집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때가 저녁 8시쯤 되었을 시간이었고 집에서 50m 정도 떨어진 교회에 있는 나무 위로 올라가서 집을 바라보았습니다. 먼발치에서 퇴근한 아버지의 차량을 보게 되었고 그렇게 근 3달 만에 처음으로 뵌 아버지 얼굴 그리고 아버지를 마중 나온 어머니 얼굴 50m 발치에서도 확연히 보이는 안색이 안 좋은 부모님 얼굴 누구라도 예상할 수 있는 이유였지만 그때 저는 그저 바라만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참을 나무에 숨어 있다가 막차 시간이 원룸으로 돌아오게 되었고 다시 일상생활을 하게 되었는데 한 달 정도 지난 시점에 퇴근하고 원룸에서 쉬고 있는데 한 문자가 왔습니다. 경기 화성 서부 경찰서입니다. 본인 맞으시면 문자 주세요 라는 문자를 보게 되었습니다. 개인 핸드폰 번호로 온 문자였기에 2가지 생각 많이 들었습니다. 보이스피싱인가 아니면 나 걸렸나 하는 생각만 들었습니다. 그래서 답을 하지 않았고 5분 정도 후에 또 문자가 왔습니다. 어머님께서 아드님 실종 신고를 하셨습니다. 지병이 있으시다던데 만약 맞으시면 문자 부탁드립니다 라는 문자가 왔습니다. 실제 제 어머니는 루푸스라는 난치병 질병을 앓고 계셨고 이는 스트레스를 받거나 하면 극도로 안 좋아져서 각종 합병증을 유발하는 자가면역성 질환입니다. 그걸 보고 저는 이 사람이 나를 잡으려는 사람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느꼈고 문자로 연락을 하게 됩니다. 네, 접니다. 본인이 맞으시라면 신분증 앞면을 찍어 보내주세요. 주민번호는 가리셔도 됩니다. 그렇게 신분증 사진을 전송하고 5분 정도 지난 후 형사분이 문자가 왔습니다. 아버지께서 아프셔서 아주대 병원 응급실에 실려가셨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바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왜 건강하시던 아버지가? 라는 생각이 들면서 바로 형사님께 전화를 걸었죠. 하지만 받지 않으셨습니다. 가족 간의 내용을 자신이 전달할 수 없다면서 아버지의 어머니 핸드폰 번호를 문자로 남겨주면서 늦어서 후회하지 말고 꼭 가라는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그걸 보고 이건 진짜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 친구에게 현금 10,000원을 빌려 병원으로 달려가게 됩니다. 그렇게 눈앞에 응급실 문이 보이고 보고 싶던 어머니께서 밖을 계속 서성이는 것을 보게 되었는데 그때부터 제 눈에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가 진짜 여기 계셨다는 건 아버지가 진짜 입원하셨다는 게 사실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어머니께 걸어갔는데 어머니께서 저를 보시더니 아무 말씀 안 하시고 한번 안아주시더군요. 억장이 무너졌습니다. 어머니가 아버지 안에 계신다고 하고 들어가 볼에서 들어갔는데 그 건강하시던 아버지가 많이 마르신 모습으로 누워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게 아버지 옆자리에 가서 조용히 아버지 손을 잡고 울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깨어나면서 잘 왔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정말 많이 울고 또 울었습니다. 그 이후 저는 서울 생활을 정리하고 부모님과 같이 다시 살게 되었고 개인 회생도 진행하면서 새로운 회사에서 새 출발을 하며 누구와도 다르지 않는 평범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지금의 아내를 만나게 되었고 결혼을 하면서 남들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P2P라는 걸 알기 전까지는 말이죠. 그 P2P 임대보증금 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을 받아 1억이라는 돈으로 투자를 했고 그 업체는 1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자와 원금을 완벽하게 상환해 끝내주었습니다. 그리고 1년 계약 연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연장까지 끝낸 시점에서 뉴스에서 금감원이 부실한 P2P 업체를 강제로 조사한다는 기사를 내면서 설마 우리 업체도 그러겠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사이트에 들어갔으나 그 사이트는 폐쇄가 돼버렸습니다. 그렇게 한순간에 1억이라는 빚이 생겨버리게 되었습니다.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이라 와이프에게 7천만 원을 오픈을 하게 됩니다. 그때는 1억이라고 하면 바로 이혼할 것 같아서 그것만 막아보고자 금액을 줄여서 말을 했고 와이프가 살면서 그 정도 실패는 해볼 수 있는 것이라면 되려 저를 다독여주면서 처가에서 7천만 원을 대신 갚아주게 됩니다. 그렇게 3천만 원을 빚을 진 제가 이 빚을 갚기 위해 빨리 돈을 마련할 방법을 찾다가 다시 들어서는 안 되는 도박에 다시 손을 대게 되어버린 것이었습니다. 갚자마자 복구된 임대보증금으로
다시 7천을 대출받아 도박을 하기 일입니다. 갚고 또 갚고 잃고 또 갚고 그렇게 또 빌리고 점점 줄어드는 내 돈, 점점 늘어나는 대출, 점점 멀어져가는 지인들. 그렇게 정신을 차리고 보니 제 빚은 2억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게 다시 부모님과 와이프에게 도박 오픈을 하게 됩니다. 부모님은 또 한 번 일을 벌인 저를 이번만큼은 용서할 수 없다며 법적으로 가족 간의 역할을 끝냈다는 공증을 섰고 와이프는 이혼을 하자고 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그렇게 부업을 하면서 제가 갚아야 할 빚을 갚아 나가면서 부모님과 일절한 지 2개월이 지난 시점에 아버지께 연락이 오게 되었습니다. 2개월간 한 번도 연락 없던 부모님이 연락이 오셔서 너무 기쁜 나머지 그 연락을 받았는데 청천벽력의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어머니께서 암 판정을 받으셨답니다. 정신을 차릴 수 없었는데 문득 어머니가 지병이 있으셔서 보험을 하나도 들지 못한다는 것이 생각이 나서 병원비는 어떡하시고 있나 여쭤보니 아버지께서 그 병원비를 마련하시려고 대출을 알아보는 과정에서 보이스피싱을 당하셨다는 안 좋은 이야기를 꺼내셨습니다. 사업을 하신 아버지께서 사업 자금으로 4천만 원을 계좌에 가지고 계셨고 어머니 병원비로 대출을 1억 원씩 담보로 받으신 상태였는데 그 돈이 전부 다 보이스피싱으로 날아가 버린 것입니다. 자식도 빚이 2억이 있는데 부모님도 빚이 1억 4천이 생겨버리시게 됐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제 탓이라는 생각이 너무 강하게 들었습니다. 내가 이런 일만 벌이지 않았다면 다 괜찮았을 일 같은데 하면서 자책을 했습니다. 그러다 와이프가 그래도 부모님은 뵙고 오자고 해서 부모님을 뵈러 병원에 갔습니다. 바로 돌아가서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야비신 어머니를 보면서 옛 아버지의 기억이 오버랩이 되어 다시금 눈물을 흘리게 된 저에게 어머니가 웃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교가 아프진 않았니? 어머니는 늙어서 아파도 괜찮아. 근데 아들은 그 병 꼭 나아서 더 아프지 않고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 어미가 늙어서 아픈 거야. 아들 탓 아니야. 알지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이 글을 쓰는 순간에도 계속 눈물이 나고 가슴이 아픕니다. 너무 슬프고 너무 죄책감 들고 너무 멘탈이 흔들립니다. 하지만 다짐하고 또 다짐합니다. 내가 꼭 이 도박 중독 나아져서 부모님 품으로 돌아갈 거고 다시 와이프와 행복하게 살 거다. 난 꼭 단도박을 잘 유지하고 끝까지 유지해서 원래대로 살 수 있도록 노력할 거다. 라는 다짐을 매일 아침 합니다. 단도박을 한 지 벌써 100일이 지나 120일이 된 시점에도 정말로 근사함을 가지고 나를 맹신하지 않고 매일 저 기억과 저 말을 굽히면서 나에게 경각심을 줍니다. 앞으로도 다짐할 것이며 매일 경각심을 가질 것이고 단도박을 향해 같이 가는 사람들과 끝까지 함께해서 이 중독에서 벗어나 원래의 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센터 상담도 열심히 임하고 병원을 다니면서 노력하고 또 노력할 겁니다. 도박으로 힘들었던 분들, 단도박으로 또 힘드신 분들 다들 이런 말들 하시죠. 난 다 잃었다. 정말 다 잃으셨어요? 자신이 지켜야 할 것이 정말 없나요? 돈만 잃고 다 잃었다 생각하신 건 아닌가요? 지금의 내가 지켜야 할 것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다못해 내 건강이라도 지켜야 한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뭐든 지킬 것이 있어야 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어려운 길이고 힘든 길이지만 지금 하나씩 해결할 수 있는 길 헤쳐나간다면 언젠가 좀 더 쉬운 길로 들어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를 비롯 모든 협심자분들 같이 꼭 웃으면서 뵙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벼트자 형의 소감이었고요. 저도 눈시울이 많이 붉어졌는데 꼭 같이 열심히 단도박 이용하면서 앞으로의 날이 행복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